안녕하세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조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년간 강사와 영어학원장으로서 늘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며 지냈는데요. 신기한 건 20년 전의 학부모님과 20년 후의 학부모님의 고민이 같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은 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자녀의 교우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업 성과와 입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학업 성과와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의사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저는 의사소통 능력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의사소통 능력이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때 상대방이 뜻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를 저희가 지금 아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과연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까요? 나의 자녀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날까요?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선뜻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의사소통 능력은 그저 말하기와 듣기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 과정에 상대방이 뜻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자주 빠지기 때문이죠. 아이의 사춘기로 힘든 시기를 겪는 어머니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얘가 예전하고 다르게 이상해졌어요. 요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예전의 자녀가 더 마음에 드는데 자녀가 달라졌다는 거고 그 달라진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 자체를 굉장히 큰 문제로 바라봐요. 물론 예전처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여주면 엄마가 편하겠죠. 하지만 엄마에게 편한 것과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정확히 정비례해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또는 지금 이 문제가 터짐으로써 오히려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큰 문제로 인식이 된다면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어디에선가 뭔가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열린 마음이 아니면 아이와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가 뜻한 바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엄마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엄마는 나랑 말이 잘 안 통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입과 방문을 쾅 닫아버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의사소통의 핵심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간에 상대의 뜻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가 잘 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퍼붓게 되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겠고 이해는 돼.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희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가족, 친구, 동료들과 대화하실 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쏟아내듯 내 말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행히 잘 들어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인내심 있게 잘 듣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 의도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가 쏟아내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내 말만 쏟아내는 대화 형식으로는 상대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상태로 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에게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질문 연습과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질적인 질문이 질적인 대화를 만들고 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대화의 대상이 자녀든 남편이든 고객이든 모두에게 통하는 방법이 바로 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도대체 이 질적인 질문은 뭐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첫 스텝은 내가 아닌 상대를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질문을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내 욕심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질문 말이죠. 물론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질문도 해요. 근데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을 정해놓고 거기로 데려가려는 욕심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 답답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이 답으로 아이가 빨리 가주면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욱하는 거죠. 결국 출발은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지만 도착점은 내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시작한 대화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물론 이 질적인 질문과 질적인 대화가 절대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도 질적인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살아왔고 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내가 인지하고 연습을 한다면 분명 나아질 수는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이런 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질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덕분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이와의 관계 또는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질적인 질문을 연습하실 때 관계의 빠른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